네,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바로 스트레이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공유할 것들을 바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재테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사실 재테크를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뭐냐면 제가 30대 때 그래도 월급쟁이 치고는 연봉을 꽤 많이 받았어요. 지금 생각해 보니. 그 30대 중반에 해외 주재원 법인장을 하다 보니까 꽤 연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중소기업 임원급, 대기업 부장급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세방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돈을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8천만 원 받았나? 하여튼 한 2, 3년 안에 다 갚았어요. 그러면 얼마를 한 달에 갚았냐면 한 300만 원 정도? 300만 원을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주재원 생활할 때는 600만 원 좀 넘게 받아서 300만 원을 저축해서 그 빚을 다 깠어요.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저축을 많이 했죠.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드렸어요. 많이 드리고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부를 또 많이 했어요. 기부를 한 50만 원 이상.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에 기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건 한 달에 한 30만 원, 40만 원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. 이건 사실입니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일만 했어요. 그런데 지금도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2, 3년, 4년 주재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기간에 주재원 수당도 받고 제가 월급을 좀 많이 받을 때 그때 삼성전자나 아니면 좋은 주식들 아니면 해외 미국 주식들 애플이라도 사놓았다면 지금 그게 한 수억이 되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그 제가 자본 교육을 좀 못 받다 보니 물론 경제학을 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걸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빚 갚는 데를 갚았어요. 그래서 6천만 원 한 2년 만에 다 갚고 야 빨리 갚았다고 그러면 막 어머니가 막 박수 쳐주고 막 이게 아닌데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나 그 애플 같은 주식을 투자를 해놓았으면 그게 한 두 배, 세 배, 지금 같으면 한 여섯 애플이 그 당시 2013년, 2010년 이렇게 했었으면 한 다섯 배는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면 6천만 원, 8천만 원이 다섯 배면 4억이 되었겠네요. 그럼 4억 가지고 방배동 그 빌라가 그때 쌌었거든요. 한 2억 7천에서 빌라를 샀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. 그리고 현대 아파트, 좀 오래된 아파트 되게 쌌었어요. 그 당시에 한 2010년도부터 13년 사이에. 장모님이 방배동에 사셔가지고, 그 근처에 집을 보러 많이 다녀가지고, 시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. 방배구에 넘어서도 작은 또,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쌌는데,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. 그 반포 아파트도 굉장히 쌌었고요. 근데 그렇게 했었더라면 빚을 다 갚고도 자산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가졌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본 교육을 못 받고 제가 사실 아버지는 사업하셔서 굉장히 사이드가 크셔요. 근데 아버지는 주식은 하지 않으셨고 투자보다는 부동산을 굉장히 그 건설 쪽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셨죠. 근데 차라리 그걸 배웠으면 나았는데 또 어머니는 어떤 캐릭터냐면 그 월급이나 생활비를 받아서 어떻게든 절약절약해서 아파트도 한 채 사는 정말 정말 그 절약의 왕이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주식은 안 하셨어요. 주식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셨고. 근데 또 저는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배우지는 못해서 투자하는 거를 부동산 쪽은 또 투자를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고 또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워진 경우도 보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본에 대한 그 유대인처럼 그 자본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유대인은 좋은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회계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밝잖아요. 그런 공부를 미리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이제 다시 작년 코로나 때 하여튼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후회를 갖고 아쉬움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이렇게 주식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. 쳤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있는 돈을 거의 저점은 아니더라도 저점 조금 위에 거의 많은 지금 생각은 거의 저점이죠. 그래서 한 꽤 많은 돈을 이렇게 넣었어요. 넣었는데 그게
예, 괜찮은 수익이 나가지고 좀 늦었지만 네, 괜찮게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. 한 10년을 기다려서 다시 기다리는 찬스가 조금 살리는 것 같은데, 물론 괜히 그 인버스도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한 1000만 원 넣었다가 뭐 한 400만 원 날렸습니다. 날렸는데 다른 쪽에 우량주에 이렇게 투자했던 게 예, 괜찮게 되어가지고 저는 그 제가 투자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타 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지금도 작년에 넣었다가 막 그 뭐 조정장 오고 했는데 뭐 한 번도 건든 적은 없고요. 그 제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미국 우량주, 예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테슬라는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굉장히 그 단타 치는 친구들이 테슬라를 많이 들어가서 그 참 주변도 중요합니다. 그 단타 치는 친구와 저는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예, 저점 떨어질 때 그냥 박는 걸로 해서 한 5년 뭐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주, 삼성전자 그 떨어질 때마다 예, 있는 돈 그냥 넣었죠. 넣었더니만 한 10월부터 오르더라고요. 올라가지고 지금 뭐 8만 원대 뭐 초반 이렇게 왔죠. 네. 근데 한국 주식의 단점은 그 시가총액 1위가 10년, 20년을 봐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예, 장투를 할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. 그래서 좀 굉장히 불안해요. 왜냐하면 뭐 미국처럼 시가총액 1위가 꾸준하게 계속 그 장기 투자로 그 지수 투자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거면 괜찮은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뭐 현대중공업 뭐 LG 뭐 훅 다 떨어졌죠. LG화학 예전에 보면 주식 주가 더 높았어요. 그리고 뭐 5위, 4위 뭐 포스코 뭐 옛날에 더 높았죠. 그러다 보니까 예, 한국 주식은 좀 사실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예, 저는 조금 아직도 퀘스천입니다. 여튼 지금 오늘의 결론은 예, 투자는 꼭 하시되 이제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끝난 것 같아요. 뭐 은행 금리도 2% 1%고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죠. 그리고 저처럼 월급을 많이 30대 때 뭐 많이 벌었던 그 대기업 직원들이 과연 부자일까 싶어요. 제 투자를 안 했고 그냥 월급만 살았으면 저처럼 빚 갚는 데 다 쓰고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.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뭐 30만 원, 50만 원 안 썼던 것 같아요. 뭐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제가 사실 뭐 겉멋이 전혀 뭐 그런 게 차나 이런 게 관심이 좀 없거든요. 아 그게 겉멋은 전혀 아니고 요거는 예. 그러니까 뭐 그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쪽에 제가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요. 그게 좋아 뭐 부러워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검소하게 사는데 그 절약을 하면서 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